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다이빙 강사 L강사 미카엘입니다. 오늘 L강사 이퀄라이징 교육 첫 번째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퀄라이징을 어려워하시고 특히 프렌젤을 어려워하시고 그 프렌젤이 안 돼서 프리다이빙을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 제 영상에는 앞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실제로 뭐 이퀄라이징을 하는 뭐 혀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여드리진 않아요. 그런 영상은 뭐 유튜브에 아론 솔로몬이라든가 뭐 아담 스턴 여타 다른 많은 강사님들께서 또 올려주신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만드는 영상,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제 이퀄라이징을 할 때, 그러니까 프렌젤을 할 때 프렌젤의 원리 그리고 그 프렌젤을 하는 동작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그 동작을 연습을 하셔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쉽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뭐 많은 분들이 프렌젤 연습을 하실 때 제일 많이 들어보시는 얘기가 이걸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성문을 닫아라, 후두개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후두개는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리고 연구개를 열어라. 그리고 혀뿌리를 올려라. 이렇게 딱 세 가지를 제일 많이 듣고 그거대로 연습을 하시고 뭐 혹은 풍선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성문을 닫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성문을 열고 닫고 있고 그리고 연구개를 여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숨을 쉬실 때 연구개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혀뿌리를 올리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다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하나씩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고 따라해 보신 다음에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퀄라이징 프렌젤의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화면은 우리 귀의 모습인데요. 이퀄라이징을 해야 되는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설명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은 여기가 웨이죠. 웨이. 글씨를 좀 못 써도 이해해 주세요. 여기가 고막이고 여기가 중이겠죠. 여기가 우리 이관 유스타키오관이고. 자, 우리 몸에 공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퀄라이징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제 뭐 마스크라든가 뭐 양쪽 귀 그리고 뭐 부비강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우리가 다이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 안에 있는 요 중위에 있는 여기 공기가 들어있겠죠? 요 공기의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10m 내려가면은 2분의 1로, 20m 내려가면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요 공기 부피가 줄어들면서 여기 있는 고막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는 이 이관을 통해서 공기를 안으로 불어 넣어서 줄어든 공기만큼을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이퀄라이징이고 이게 이퀄라이징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여갑차게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바깥쪽 웨이에 물을 채우지 않아서 공기가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기도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고막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이퀄라이징을 해도 고막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느끼게 되는 게 여갑차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이빙 전에 웨이를 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게 이퀄라이징을 해야 되는 이유고요. 제가 쉽게 또 다른 설명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이퀄라이징을 충분히 자주 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교육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 요 안에 있는 공기가 너무 지저분한가요? 좀 지울까요? 자, 요 안에 있는 공기가 이제 줄어들겠죠? 점점 줄어들면은 우리가 불어 넣을 수 있는 공기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막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원래 고막의 위치예요. 근데 고막이 한 요 정도 이렇게 말려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요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요 양을 우리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불어넣을 수 있는 공기의 양이 예를 들어 8이라고 또 가정을 해볼게요. 자, 10만큼 들어갔을 때 우리가 8만큼 불어넣으면은 요만큼에서 이 정도가 남겠죠? 모자르겠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뭐 프리이머전으로 가정을 했을 때 줄을 한 번 당기고 이퀄라이징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줄을 두 번 당기고 이퀄라이징을 한 번을 해요. 그럼 계속 이 플러스 2 플러스 2만큼 계속해서 고막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요 안쪽에 계속 요 위치를 유지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아무리 공기를 불어넣어도 이퀄라이징이 되지 않는 순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자주 이퀄라이징을 해야 되고, 이퀄라이징을 하는 타이밍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퀄라이징을 하는 타이밍은 뭐 한 번 당기고 한 번, 피닝 한 번에 한 번,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편하기는 한데, 그냥 쉽게 귀에 압력을 느끼기 전에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입수하기 전에도 사전 이퀄라이징 하잖아요. 그것처럼 미리미리 이퀄라이징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인체 모양으로 우리 입, 코, 뭐 성문, 혀 이런 그림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얼굴 단면도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프렌즈를 할 때 중요한 사용되는 부위가 크게 세 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개, 그리고 혀뿌리, 그리고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 요쯤에 이제 성문 뭐 혹은 성대라고 하는 글로티스 혹은 보컬 폴드 다 맞는 얘기예요. 요 부위가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가지가, 세 군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밖에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요 혀끝 위치에 따라서 뭐 프렌즈를 하시는데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부터 위에부터 연구개부터 그리고 성문까지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우선 연구개요. 이 연구개는 우리가 연구개를 여세요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는 연구개는 원래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 숨을 쉬어서 공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연구개를 사람들이 왜 못 연다, 뭐 다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 연구개의 일단 생김새부터 한번 봐야 돼요. 이 연구개의 생김새를 보면은 이게 그림이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요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좀 덜렁덜렁 거리게끔 생겼는데, 이 연구개는 불수의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위 근육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 혹은 움직임이 결정이 되는데, 자, 여기가 인두근이고요. 여기 연구개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공기가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요 부위는 이쪽으로 충분히 여유 있게 공기가 오고 갈 수가 있어요. 크게 압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혀를 이용해 가지고 공기를 위로 반대로 이렇게 올려보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이 연구의 요 조직이 달라붙겠죠? 이쪽으로. 크게 그림으로 그리면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연구기가 되어 있는데, 혀뿌리로 여기서 압력을 만들어서 위로 올리니까 이 조직이 이쪽으로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코로 공기가 가질 않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세요. 강사님, 저 근데 귀에 압력이 조금 와요. 약하게나마 와요.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근처에 있는 공기들로, 여기가 이관 구멍이거든요. 실제로 요쯤에 이관으로 가는 구멍이 있는데 여기까지 어쨌든 공기가 전달이 되긴 해요. 압력이 생기니까, 코를 막고 있다라면. 그래서 드라이 상태에서는 이퀄라이징이 되겠지만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면은, 헤드 퍼스트로 들어가면은 이퀄라이징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구개는 어떻게 열어야지 효율적으로 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그냥 가만히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 이 혀뿌리가 이쪽에 살짝 목젖이 한 요쯤 있겠죠? 여기 목젖이고 이렇게 한 요쯤 혀뿌리가 한 요쯤 이렇게 살짝 닿아 있어요.
혀가 요쯤 이렇게 살짝 닿아 있게 돼요. 이 영상을 보시다가 지금 일시정지 누르시고 거울 보고 한번 그대로 입 한번 벌려보세요. 그러면은 혀뿌리가 목젖 쪽에 실제로 살짝 닿아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연국에는 불수의 근이기 때문에 쥐 근육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혀뿌리를 올리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연국에는 이 인두근 쪽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목구멍에 딱 달라붙게 되는 건데 그럼 이 연국에는 어떻게 열어야 될까? 참, 이 한글이 참 위대함을 느끼는 순간인데 자, 이거 어떻게 읽죠? 니은이라고 읽죠? 자, 니은, 니은, 은이라고 발음을 하면요. 이렇게 발음을 하면요. 혀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요. 니은. 이게 바로 은 했을 때 혀뿌리가 내려간 그 포지션이 우리가 프렌즈를 하기 전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달리기 할 때 자 준비 땅 할 때 그 준비 자세, 그 준비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혀뿌리가 내려간 상태에서 연구개를 충분히 열어주고 그 다음에 혀뿌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제가 내렸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바로 아까 은이라고 했을 때 혀뿌리가 내려가 있는 포지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이라고 할 때 자, 니 은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제가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니 은 이런 소리가 있고요. 니 은 이런 소리가 있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은.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제가 첫 번째 니, 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코가 울려요. 부비강 쪽이 울립니다. 우리 허밍한다 그러죠? 왜? 부비강 쪽이 울리게 되는데 두 번째 니, 은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좀 오버해서 표현하긴 했는데 목구멍이 좁혀지면서 이런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혹은 니 은으로 안 되실 것 같으면 이거는 나중에 제가 마우스필 강좌 제작할 때 말씀 한 번 더 드릴 건데 자 입으로 아 소리를 내다가 그대로 입술만 다물고 소리를 계속 내요. 그럼 소리가 나면서 코가 울리게 돼요. 이때 우리 혀뿌리는 내려가 있게 되거든요. 코로 공기는 계속 나오고 자, 이 포지션을 유지해 주는 게 우리가 연구개를 여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혀뿌리. 이 혀뿌리를 올려야 되는데 혀뿌리 올리는 것도 엄청 간단합니다. 혀뿌리는 어떻게 올리느냐? 자, 한글의 위대함이 또 나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죠? 기억 이렇게 읽죠? 기억 이렇게 읽는 사람 없잖아요. 기억. 자, 억 하면은 억이라고 말하면은 혀뿌리가 목젖 쪽을 탁 칩니다. 느껴지시나요? 기억. 근데 기억이라고 하면은 목젖 쪽을 살짝 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혀뿌리를 올려야 되는 부분은 이 부위예요. 이 부위인데 기억으로 혀뿌리가 닿는 부분은 요쯤 되거든요. 실제 우리가 타격해야 되는 부위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억보다는요 여기다가 글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자 이거 어떻게 읽죠? 헉이라고 읽죠. 헉. 자 헉 해보세요. 헉. 그러면은 억보다 좀 더 혀뿌리가 뒤쪽에서 닿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혀뿌리를 내리고 올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니 은 할 때 은 그리고 헉 할 때 헉 이걸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프렌즈를 할 때 혀뿌리가 움직이는 메커니즘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이때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과연 내 혀끝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여기 있는가? 여기 있는가? 자,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이제 프렌즈를 실패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죄송합니다. 혀끝이 앞니에 딱 붙어 있음을 느끼시면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요 혀뿌리 움직임이 되게 자유로워질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연구가 끝났죠. 혀뿌리 끝났죠. 그러면은 끝으로 제일 힘들다고 말씀들 하시는 성문을 닫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우선 성문 닫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후두개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요즘에는 많은 단체 교재에서 이제 후두개라는 표현이 빠지고 성문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가고 있기는 한데 간혹 아직도
후두개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후두개는 어떤 거냐면요, 요거예요. 에피글로티스라고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글로티스, 요 글로티스를 닫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요 에피가 이제 한자로 따지면 윗상자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퍼. 그래서 글로티스 위에 있는 거다 해서 에피글로티스인데 뭐 어원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고요. 이 후두개는 여러분들이 삼킬 때 연화작용, 뭐 음식물을 삼키거나 침을 삼키거나 할 때 열고 닫히면서 기도하고 식도하고 구분만 해주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후두개라는 표현은 틀리고요. 성문이라는 표현이 맞고 엄밀히 따지면 위치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 성문은 어떻게 닫느냐? 뭐 성문 닫는 거를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해주실 때 뭐 악소리를 내라고도 해요. 근데 악소리를요, 이렇게 끊어서 내면은 성문을 닫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은 혀를 뒤로 밀어가지고 여기를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다수 이러면서 여기가 막힙니다. 그럼 백날 해도 프렌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문은 어떻게 닫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기침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요즘 같은 때 기침하는 게 되게 좀 눈치 보이는 행위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보고 계시니까 기침 한번 해볼게요. 자, 기침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기침을 2번 했는데요. 제가 기침을 한번 하면서 성문이 2번 닫혔어요. 이걸 잘 이해 안 가시죠? 자, 이거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을 제가 기침을 해서 닫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침해서 닫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침을 할 때 첫 번째 폐 압력이 생깁니다. 공기가 나오기 전에 폐 압력이 한번 생기는데 공기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뭐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 기침하실 때만 보세요. 입 벌리고 혀 밖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공기는 나오지 않아요. 이게 성문이 닫혔기 때문에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닫힙니다. 나오기 전에 한 번 닫힙니다. 2번째, 자, 공기가 나왔다가 들어갈 때 여러분들 기침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잠깐 닫혔다가 열리고 들어갑니다. 이때 성문이 한번 또 닫혀요. 그래서 기침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가 쏙쏙 들어가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눈치 보이니까.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기침을 할 때 성문을 2번 열고 닫는 거예요. 자, 기침하기 전에 느낌, 기침하고 나서 느낌. 자, 이대로 우리가 성문을 닫으면 이제 이 안에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프렌젤을 하실 때 이제 폐와 분리가 돼서 프렌젤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그 전에 연습을 하는 방법 중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공기를 뱉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공기를 뱉으면 공기가 폐에 공기가 얼마 없기 때문에 공기를 뱉었다가 마실 때 성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가 쏙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쏙 들어가죠. 자, 지금은 제가 성문을 닫고 횡격막을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이렇게 쭉 마셔야 되는데 닫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시면은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침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리 내는 거는 그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노래 많이 부르신 분들은 바이브레이션 하듯이 이렇게 연습하셔도 닫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문을 닫을 수 있고 연구개를 열 수 있다라는 조건 하에
이제 혀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혀 뿌리를 움직일 때 보통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처음 하시거나 혹은 압력이 약하신 분들은 위아래로만 움직이시면은 귀까지 압력이 전달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혀를 올려주는 힘이 약할 수도 있고 혀를 최대한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다 끝까지 올리질 못해서 압력이 전달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혀뿌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자, 혀뿌리는 상하 운동이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곡선을 그리려고 움직이시다 보면은 좀, 야, 이게 뭔 소리지?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위아래로, 위로 한번 움직입니다. 위로 움직인 상태에서 혀뿌리를 앞으로 쭉 밀어내요. 좀 깨끗하게 해서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혀를 위로 올렸어요. 혀뿌리를 위로 올렸습니다. 헉 할 때처럼 위로 올렸습니다. 자, 헉 한 상태에서 목조 쪽에 닿은 우리 혀 부위를 앞으로 쭉 밀어내는 거예요. 기억이 되게끔. 그러면은 이제 혀뿌리가 여기 밑에 있던 요 조직이 좀 더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기를 더 많이, 압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이관으로 전달을 해줄 수 있게 되는데 올리고 밀고 올리고 밀고 자 1번 2번 이렇게 올리고 밀고를 반복을 하시다가 여유가 생긴다. 나 좀 되는 것 같아. 좋아. 이러면은 그때 이제 이어서 제가 아까 그려드린 대로 이렇게 혀뿌리를 동시에 움직이면서 압력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귀에 압력이 잘 오는 것 같아. 혹은 강사님 저는 때려 죽여도 귀에 압력이 안 오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은 보통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이 혀끝이요. 이 앞니 뒤에 붙어 있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혀뿌리를 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헉 할 때는 잘해요. 근데 어, 연속적으로 혀뿌리를 움직이라고 하면요, 이 혀가 뒤로 밀려 들어가요. 혀가 뒤로 밀려 들어가면은 자, 혀가 위로 말려 들어가니까는 여기가 두꺼워지겠죠? 여기가 여기가 두꺼워지면서 그걸로 여기를 이제 막는다, 닫는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이렇게 계속 하셔도 이컬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조직이 여기인데 여기 어쨌든 이 정도 조직까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혀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혀뿌리가 뒤로 밀리면서 여기로만 그냥 막아서 이렇게 뒤로 밀기만 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다시 이쪽 방향으로 그냥 밀어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공기가 전혀 가지 않겠죠. 뭐 연국에는 미는 것 같고 뭐 혀뿌리는 닿는 것 같은데요. 이러지만 공기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 본인이 혀끝이 이 앞니 뒤에 닿아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은헉 하실 때 제가 혀끝이 앞니 뒤에 닿아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은헉, 은헉, 은헉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이렇게 소리내서 할 땐 잘 돼. 근데 코를 막고 입술을 앙 다물고 하면은 또 혀가 뒤로 밀리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요 혀끝을 앞니로 살짝 깨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혀끝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혀뿌리가 움직일 때 혀가 최대한 뒤로 밀려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혀끝이 이제 고정이 됐어요. 연국이 열린 것 같아요. 압력은 살짝 오는데 귀까진 잘 안 와요. 그러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혀뿌리를 올리고 앞으로 쭉 밀어내 봅니다. 혀끝을. 어, 간혹 좀 뭐 극단적인 표현으로 오바이트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혀끝이 고정이 되어 있고 연구기가 열려 있고 성문이 닫혀 있다면 혀를 올리고 앞으로 쭉 밀어내는 연습을 더더더더더더더더 하면은 어느 순간 귀에 압력이 뽕 옵니다. 그럼 이게 프렌젤이에요? 네, 그게 프렌젤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프렌젤은.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프렌즈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면서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되게 순서 없이 두서 없이 막 말을 하고 있어서 뭐 머리 좋으신 분들이나 센스 있으신 분들은 잘 캐치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다가 제일 많이 문제점이 발생하시는 게 첫 번째로 혀 뿌리가 뒤로 당겨지는 거. 혀가 뒤로 당겨져서 압력을 이렇게 주는 거. 두 번째가 혀 뿌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거.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리고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면은 충분한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성문을 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문 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제일 많으세요. 배에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부터 해서. 근데 성문은 꾸준히 이제 닫는 연습을 하시고 성문이 닫혔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입을 벌리고 프렌즈를 해보시는 것도 이제 유튜브에 아론 솔로몬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 되게 유명한 할아버지가 입을 벌리고 프렌즈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연습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 혀의 움직임을 보시기 위해서는 아담 스턴의 MRI 영상을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실 때는 거울 보고 연습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공기를 다 뱉은 상태에서 성문 닫으시고 그리고 프렌젤을 해보셨는데 귀에 압력이 와요. 그러면은 그거는 프렌젤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제가 오늘 업로드한 영상은 그냥 간단한 혀뿌리가 움직이고 혀뿌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성문이 어떻게 닫히고 연구개가 어떻게 열리고 딱 요렇게 그냥 딱 세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뭐 연습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만약에 드라이 상태에선 되는데 물속에서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영상을 한 번 더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한테 네, 이메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화면을 전환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 연극의 혀뿌리, 성문 이 세 군데에 대한 세 곳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 되게 간단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시면 실제로 간단할 거예요. 네. 끝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라던가 뭐 누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제 생각에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뭐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사님은 틀렸어요. 이 강사님이 맞아요. 저 강사님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이 강사님은 이렇게 가르치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의 저처럼 연구를 하시고 교육을 해주시는 걸 테니까 그냥 제 영상도 그냥 많고 많은 이퀄라이징 영상 중에 하나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하셨는데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암만 해도 안 되는데, 암만 해도 안 되는데 이럴 때 혹은 드라이 상태에선 되는데 막상 물속에 들어가니까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예상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영상을 한 번 더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프렌젤에 대한 내용이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우스필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봐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봐서 이제 어드밴스 프렌젤, 어드밴스 이퀄라이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들 이 기술은 제가 이제 수심 트레이닝을 제가 하거나 제가 다른 분들을 시켜드릴 때 이제 언급하거나 사용하는 그런 기술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습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너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네요.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